그 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사원과 자격증. 사원. 그쵸? 이거 아니다. 아까 잘못 바꿨다. 명함이고, 새로운 테이블, 새로 만든 테이블입니다. 사원. 그래서 4번 프라이머리 키고,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컬럼은 자동으로 프라이머리 키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컬럼 쭉 써내려가면 자동적으로 첫 번째 컬럼 프라이머리 키 되는데, 테이블에 따라서는 프라이머리 키가 2개나 3개인 경우도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 자체가 2개, 3개가 아니고 2개 컬럼이나 3개 컬럼으로 만들어진 프라이머리 키. 그럴 때는 이제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대부분 1개 컬럼으로 만들어진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나이. 자격증 번호는 포린키잖아요. 포린키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격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건 자격증 번호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자격증명, 급수, 발행기관. 7번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여기 나왔죠. 이렇게 위에 ERD는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나 현재 상태에 대해 카딜리니티와 참여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왜 설계가 잘못됐다고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자격증이라는 게,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 설계가 꼭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데, 자격증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이다, 뭐 정보처리 기사다, 그런 자격증이라면 그 자격증 번호가 예를 들면 1번 운전면허증, 2번 정보처리 기사, 뭐 3번 뭐 무슨 건설기사,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라면 여기에 자격증 번호가, 사원의 자격증 번호가 들어갈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자격증 번호 여러 개 딸 수 있고, 그쵸? 한 자격증도 여러 사람이 딸 수 있잖아요. 그럼 사원과 자격증은 1대 N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M 대 N 관계가 맞아요. 누가 어떤 자격증을 땄냐. 그래서 잘못됐는데, 그래서 잘못했다고 한 건데, 우리가 만약에 이 자격증 번호를 우리 자격증에 있는 고유 번호 있잖아요. 1번 운전면허증 그게 아니고, 운전면허증에 있는 뭐 9100 뭐뭐뭐뭐 이렇게 써있는 그런 고유 번호, 이 자격증만의 고유 번호. 그러면 그 자격증은 특정 사원의 것이잖아요. 그쵸? 특정 사람의 것. 그 자격증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우리 사원의 자격증이 붙어 있어요, 자격증에 사람이 붙어 있어요. 요거 제가 전에도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사원과 자격증이 어떤 게 1이고 어떤 게 N이에요. 헛갈리죠. 그런데 이건 너무 명확해요. 한 사람의 자격증 한 개만 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 개 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특정 자격증의 특정 자격증이 고유 번호일 때는 그 자격증은 특정 사원의 것이잖아요. 그럼 소속이 됐단 말이에요. 항상 부모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는 자식 테이블에 포린 키 했는데, 그 포린 키는 소속 정보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함에 여러분 학생증에 무슨 과하고 박혀 있잖아요. 그 과가 소속 정보고, 그럼 그 과가 프라이머리 키가, 그 과라는 엔티티가 있고, 학생이 무슨 과 바뀐 그 과는 포린 키거든요. 그럼 자격증에 사람 이름이 박혀 있지, 사람의 자격증이 박혀 있진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 자격증 운전면허증 보면 거기 자기 이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격증에 사람이 박혀 있다. 그런 건 뭐냐? 한 사원은 여러 자격증을 딸 수 있지만 한 자격증은 특정 사원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1, 사원이 N이다. 그럼 2번을 딱 누르고 자격증을 먼저 찍고 사원을 찍는 거예요. 그럼 자격증에 4번이 들어가죠. 그럼 이 자격증은 누구 거다라는 게 여기 명시되어 있죠. 그럼 책 보세요.
책의 방향이 거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책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이야기된 설계가 잘못됐다고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자격증이라는 걸 설계를 할 때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자격증이 뭔지. 그런데 만약 이 자격증 번호가 1. 운전면허증, 2. 정보처리 기사, 3. 건설기사, 이런 자격증 테이블이라면 사원과 자격증의 관계는 M 대 N 관계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자격증은 뭐예요? 특정 자격증의 고유 번호. 자격증 번호라는 말보다는 이게 좀 안 엇갈리려면은 여기에 고유 번호로 할게요. 자격증의 고유 번호. 그 특정 사람한테만 주는 고유 번호. 그 고유 번호일 땐 이게 맞고, 만약에 고유 번호가 아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7번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할게요. 요 사원 테이블은 그대로 두고 자격증 테이블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자격증은 자격증 종류라고 한번 만들게요. 자격증 종류. 그럼 여기 자격증 종류 번호 있잖아요. 이건 1번은 운전면허증이다. 2번은 정보처리 기사다. 이런 자격증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자격증 종류명.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사원과 자격증 종류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보면은 M 대 N 관계잖아요. 한 사원이 여러 자격증 종류를 딸 수 있고, 한 자격증 종류도 여러 사원이 딸 수 있잖아요. M 대 N. M 대 N 관계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보면은 place a new M 대 N identifying relationship 해갖고 퀵에서 5번 나왔잖아요. 5번이면 5번을 누르고요. 사원 먼저 찍고 자격증 찍으면 사원 자격증 종류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격증 종류를 먼저 찍고 사원을 찍으면 자격증 종류 사원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제가 사원 자격증 종류를 찍어 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매핑 테이블이에요. 사원과 자격증은 서로 자유연애 사이인데, 이 사원 자격증 종류는 어떤 사원과 어떤 자격증 종류가 커플이냐, 이 매핑 테이블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매핑 테이블은 어떤 사원이 어떤 자격증 종류를 갖고 있냐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매핑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매핑을 반대로 해볼게요. 5번을 자격증 종류를 먼저 찍으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 자격증 종류를 딴 사람은 누구누구가 있냐,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쵸? 4번이 위에 있을 때는 이 4번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냐, 이렇게 놨을 때는 자격증이 어떤 4번, 이 자격증 종류에 어떤 4번들이 있냐. 그런데 이 뒤쪽에다가 따로 인덱스를 주면 거꾸로 매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원을 먼저 찍냐 자격증 종류를 먼저 찍냐는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 이 시스템에서 어떤 사원이 어떤 자격증 갖고 있냐가 주요 관심사면은 사원을 먼저 찍는 거고, 이 자격증 종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중점적으로 볼 때는 이걸 현재 그림처럼 설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스템마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찍어야 되는 그런 옳고 그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가니까 한번 이렇게 놓고 볼게요. 그러면 지금 위에 거랑 밑에 건 다르다. 밑에 거는 자격증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 위에 거는 특정 자격증을 말하는 거다. 사원의 자격증이 박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명함에 여러분 자기 이름표 밑에 자격증이 박혀있진 않잖아요. 그쵸? 자격증이 누구 거냐가 박혀있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 문제에 사원과 해외 근무지가 있죠. 이런 게 이제 별로 헛갈릴 게 없는데
하다 보면 이제 헛갈린다는 거죠. 근본 원리만 딱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헛갈릴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 사원을 꼭 그려야 하나? 사원? 위에 사원이 있는데 요 사원을 그대로 써볼까? 4번 이름, 주민번호, 생년월일, 나이 똑같죠? 4번 이름, 주민번호, 생년월일 똑같으니까 요 4번 사원 그리지 말고 한번 7번의 사원을 그대로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외 근무지예요. 해외 근무지 이렇게 있고, 사실은 이게 뭐 해외 근무지니 국내 근무지니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냥 근무지 그렇게 할게요. 이게 해외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냥 근무지 하면, 그쵸? 근무지 번호 있잖아요. 근무지 번호 있고 여기에 국가명, 국가명, 근무처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게 뭐 그냥 근무지 번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해외 근무지가 아니고 우리나라 근무지면 여기 국가명 한국 그렇게 돼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무처 뭐 서울 이렇게 되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면 8번에도 설계가 잘못됐죠. 왜냐면 보세요. 해외 근무지에 4번이 들어갑니까? 해외 근무지에 4번이 안 들어가죠. 사원에 해외 근무지가 들어가죠. 여기 보면 사원과 근무지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맺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원과 근무지의 관계가 어떠냐. 한 근무지에 여러 사원이 있죠. 한 사원은 한 근무지에 속해 있죠. 이 사원이 근무지가 여러 군데를 동시에 갖고 있다. 나는 내 아이 근무지는 서울이면서 뭐 런던이면서 파리다. 뭐 이런 사람 없겠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럼 사원과 근무지는 서로 한 사원이 여러 근무지고 한 근무지에 여러 사원이 있으면 이런 건 M 대 N이잖아요. M 대 N은 자유연애 사이라고요. M 대 N은 매핑 테이블이 별도로 필요해요. 누구랑 누구랑 커플이다라는 게. 그 사원하고 근무지가 만약에 M 대 N이다. 그러면 사원과 근무지를 M 대 N으로 연결한 매핑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갑자기 배터리가 나갔네요. 아무튼 매핑 테이블이 필요한 거예요. M 대 N 관계면.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한 근무지엔 사원이 여러 명이고 한 사원은 특정 근무지에 속해 있잖아요. 그럼 소속 정보면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다라고 소속된 사람이 내가 어디 속해 있다를 갖고 있는 거예요. M 대 N에서는 1 대 N에서는 N이 1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근무지엔 사원 정보가 없어요. 사원이 근무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지. 2번을 누르고 사원 찍고 근무지 딱 찍으면 되죠.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좀 해봅시다. 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겠죠. 요 사원 근무지. 그럼 이 사원이 어떤 근무지에 속해 있느냐? 자기 소속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 근무지 입장에서는 근무지에 사원이 여러 명이잖아요. 여러 명의 사원에 대한 정보를 근무지가 다 갖고 있지 않다고요. 그냥 사원이 특정 근무지에 속해 있어서 사원이 근무지 번호를 갖고 있는다. 우리가 이런 걸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만 엔티티와 속성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엑셀로 정보를 만들 때 근무지에 사원 번호가 있어야 되나? 사원이 근무지에 번호가 있어야 되나? 이런 걸 이제 헛갈리면은 이제 엉터리 설계가 되는 겁니다. 다음 9번을 보겠습니다. 9번에 환자랑 질병이 있어요. 여기에 카디널리티와 참여도 표시 환자, 각 환자는 하나의 질병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한번 두 개로 그려볼게요. 먼저 여기에 이제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환자 번호가 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뭐 김철수, 양기련, 이명수, 박한나, 뇌졸중, 콜레라, 기관지염, 장티푸스 이런 데이터들은 ERD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ERD에는 컬럼만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런 거 되면 ERD에다가 막 김철수, 뇌졸중 이런 거 적어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안 돼요. ERD는 컬럼만 들어간다.
컬럼의 환자번호, 이름, 질병 코드는 포린키가 될 테니까 입력 안 하겠습니다. 관계 맺으면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질병, 질병 있고, 여기 질병 번호, 번호 코드 뭐 같은 말이에요. 질병 코드, 질병명, 증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잠깐 삭제하고 환자랑 질병을 한번 볼게요. 환자랑 질병인데 일반적으로는 한 환자가 질병이 한 개인가요? 아니죠.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환자가 질병 한 개만 걸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감기 걸리고 나면 암은 절대 안 걸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환자가 특정 질병만 걸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탭을 설계하면 그 환자가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담을 수 없게 돼요. 근데 일단 가정을 했으니까 그 가정대로 그려볼게요. 각 환자는 하나의 질병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한 질병을 걸린 환자는 많잖아요. 그쵸? 여기 감기 있으면 감기 걸린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질병 하나만 걸려. 그러면 질병 입장에서 환자는 여럿인데 환자 입장에서 질병 하나야. 그러면 환자는 질병 한 개만 걸리고, 그쵸? 질병은 환자가 여럿이고 1대 N이 되는 거예요. 질병 1대 환자 N, 그쵸? 질병 1대 환자 N.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환자가 질병인데 환자는 질병을 여러 개 걸리고, 환자는 질병을 한 개만 걸리고, 같은 질병에 걸린 환자는 여러 명이고, 그럼 질병 1이고 환자 N이죠. 그쵸? 질병 1이고 환자 N. 그럼 1쪽이 부모고 N쪽이 자식이야. 부모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 자식 테이블에 포린키. 그쵸? 그럼 포린키가 환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을 누르고 환자 찍고 질병 찍어요. 그럼 여기 질병 코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린키는 소속 정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한 환자는 특정 질병에 속해 있는 거야. 질병 하나밖에 못 걸리니까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한 과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과 코드가 여러분 학생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학생이 N이고 과가 1이야. 그게 이제 1대 N이야. 그쵸?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뭐 연애나 부부 이런 사이를 정의해보면 이건 일부 다처제 관계잖아요. 질병이 일부, 다처가 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처는 특정 남편에 소속돼 있죠. 맞잖아요. M 대 N이면 자유연애인데 1대 N이면 소속된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은 자기 마누라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여러 명이니까. 근데 여자가 알아.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결국 그런 거죠. 그래서 환자가 질병 코드를 갖고 있다. 요 모양이 이제 환자가 질병 한 개만 걸릴 수 있을 때의 모양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렇지가 않겠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게 이렇지가 않고 요 관계를 삭제하면요 포린키가 저절로 날아가요. 일반적으로는 환자도 질병을 여러 개 걸릴 수가 있고 한 질병에도 여러 환자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환자랑 질병은 서로 소속 관계가 없잖아요. 어떤 환자는 어떤 질병에 소속됐다, 어떤 질병에 어떤 환자가 소속됐다 없어요. 환자랑 질병은 서로 자유연애 관계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환자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라는 매핑 테이블이 필요한 거고, 그 매핑 테이블은 환자랑 질병의 프라이머리 키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5번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어때요? 어떤 환자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 매핑된 테이블이 여기 있는 거고, 환자랑 질병 사이엔 M 대 N 관계인데 이게 1대 N, 1대 N 두 개로 분할되는 거죠. 그러니까 M 대 N 자유연애 관계를 1대 N으로 나눌 때는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게 N이에요. 이것도 거꾸로 그리는 친구들이 또 많아요. 이쪽 1을 쓰고 이쪽에 N 쓰고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포린키는 입력하지 않는다.
선을 연결하면 포린키는 자동적으로 생긴다. MDN 테이블 있잖아요. 요 MDN을 있는 매핑 테이블. 매핑 테이블도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5번으로 연결하면은 매핑 테이블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야지 테이블이 설계가 제대로 된다.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을 가겠습니다. 다음 ERD의 카디널리티와 참여도를 표시하여 보시오. 뭐 샘플 데이터 넣고 이런 거는 우린 지금 하지 않고 이제 설계만 해보겠습니다. 상품 정보랑 업체 정보. 아,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거네. 그쵸? 상품 정보, 업체 정보. 상품 정보, 업체 정보. 그러면 상품 정보 한번 상품 정보부터 해볼게요. 상품 정보는 상품 코드, 그리고 상품명, 일반 가격, 할인 가격, 일반 가격, 할인 가격 있고, 제조업체 코드. 요거 일단 빼겠습니다. 포린키니까 일단 안 적습니다. 업체 정보. 업체 정보는 업체 코드 이렇게 쓸게요. 업체 코드. 그리고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그 다음에 주소. 이렇게 되겠죠. 주소. 볼게요. 이제 상품 정보, 업체 정보를 볼 텐데, 이것도 지금 요 상품 정보가 뭔지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상품이란 게 있고, 그냥 우리가 상품을 하지 말고 상품 종류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상품 종류. 그러면 여기가 상품 종류 번호, 상품 종류 코드 뭐 이렇게 될 거고, 그쵸? 이게 상품 종류명. 그리고 여기는 뭐 여기만 놔둘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 상품 코드는 뭐냐 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품명이 뭐 LG 그램 15인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또는 뭐 LG 휘센 세탁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품명, 그리고 얘 상품 코드는 그 구체적인 상품명의 상품 코드. 이럴 때는 이 상품이 특정 업체에 속해 있잖아요. 그쵸? 휘센 에어컨을 LG만 만들지 이걸 삼성도 만들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품명이 아이폰이다. 그러면 이거 애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럴 때 요 상품명이 아이폰이다, 무슨 LG 그램이다, 이럴 때 상품명이 그런 거라면 이 상품 정보는 업체에 소속돼 있잖아요. 이 상품이 어떤 업체가 만든 거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아이폰은 뭐 애플이 만드는 거지 아이폰을 여러 업체가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땐 자기 소속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2번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업체 코드가 당연히 들어가죠. 여러분 보세요. 아이폰에 애플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LG 그램은 LG전자 박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품 정보가 정확히 상품 종류가 아니고 상품이 아니고 상품 종류라고 해요. 이 상품 종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 휴대폰이다, 그냥 에어컨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휴대폰, 에어컨은 한 업체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에어컨 만드는 업체도 여럿이고 휴대폰 만드는 업체도 여럿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에어컨이라는 상품 종류명이 회사가 바뀔 수가 없죠. 이런 건 MDN 관계예요. 그쵸? 한 업체도 여러 상품 종류를 만들고 한 상품 종류도 여러 업체가 만들고, 자유연애 사이라고요. 자유연애 MDN 사이일 때는 누가 누구랑 커플이다라는 매핑 테이블이 필요하고, 매핑 테이블은 5번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5번. 그래서 5번으로 딱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품 종류는 어떤 업체가 만든다라는 게 여기 매핑이 돼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뭐
상품 종류 1번이 휴대폰이면 업체 코드에는 업체 코드에 1번 애플, 2번 삼성전자 그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요게 구체적인 상품일 때는 업체 1 상품 N에서 1대 N이고 상품이 업체에 소속되는 소속 정보다. 이게 구체적인 상품이 아니고 상품 종류를 말하는 거다. 에어컨이나 휴대폰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M 대 N 사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설계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 10번만 봐서는 요 상품 코드라는 게 정확히 휴대폰의 코드를 말하는 건지 아이폰의 코드를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제 챕터 3번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포린 키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잖아요. 이 포린 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빨간색 열쇠 번호가 있어요. 여기 노란색 열쇠는 프라이머리 키죠. 요 열쇠 모양이 프라이머리 키거든요. 그럼 빨간색 열쇠 모양은 뭐냐 하면 프라이머리 키이면서 포린 키인 거예요. 4번하고 자격증 종류 번호는 포린 키이면서 이 4원 자격증 종류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라고요. 근데 이렇게 여기에 컬럼이 두 개잖아요. 이건 프라이머리 키가 두 개라는 게 아니고 4번하고 자격증 종류 번호하고 두 개 컬럼이 합쳐서 프라이머리 키를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 컬럼으로 이루어진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이렇게 포린 키가 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인 경우, 그러니까 포린 키이면서 프라이머리 키인 경우에 이 관계를 identify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dentifying은 얘를 identify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프라이머리 키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된 거는 근무지 번호는 4원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non-identifying. 그런데 4번은 4원 테이블을 가리키는 4원 테이블의 4번을 가리키는 foreign 키이면서 4원 자격증 종류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그러니까 foreign 키가 프라이머리 키가 될 때 얘가 identifying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 열쇠로 표시가 되겠죠. 요 밑에 상품 정보도 보면은 업체 코드는 어때요? 상품 정보의 업체 코드는 업체 정보의 업체 코드를 참조하는 foreign 키지만 상품 정보 내에서 업체 코드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죠. 이런 건 non-identifying. non-identifying은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냅니다. 2번으로 연결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요 업체 코드, 이 업체 코드는 업체 정보의 업체 코드를 레퍼런싱하는 그 foreign 키인데, foreign 키이면서 상품 정보, 업체 정보의 프라이머리 키의 일원이잖아요. 상품 종류 업체 정보의 프라이머리 키는 상품 종류 번호랑 업체 코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프라이머리 키는 한 테이블이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프라이머리 키는 한 테이블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상품 종류 업체 정보에는 프라이머리 키가 하나인데 그 프라이머리 키를 이루는 컬럼이 두 개란 뜻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업체 코드가 foreign 키이면서 프라이머리 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identifying 관계라고 그러고, identifying일 때는 이렇게 실선으로 연결된다. non-identifying은 점선이다. 요 실선 점선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더 자세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챕터 3에 3번부터 10번까지 그 연습 문제 이야기를 다 그렸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1대 n과 m 대 n 관계, 1대 n이 어디가 1이고 어디가 n인지, 그리고 m 대 n은 매핑 관계라는 거, 여기에 사원하고 자격증과 자격증 종류, 또 이 밑에 환자랑 질병 관계, 또 상품 정보와 업체 정보 관계, 상품 종류와 업체 정보 관계, 지금 했던 거, 오늘 했던 거, 이것만 명확히 이해하면
한 학기는 거의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만 명확히 이해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들을 다 제대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헛갈리잖아요. 헛갈릴 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직접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으면 상품 정보, 상품 종류, 업체 정보 이거를 엑셀에다 시트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컬럼을 여기 있는 그대로 정의를 똑같이 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데이터를 하나씩 넣어 보는 겁니다. 상품 종류에는 뭐 1번은 갤럭시 S, 2번은 아이폰, 3번은 LG 그램 이런 식으로 넣고, 상품 종류에는 뭐 1번은 뭐 휴대폰, 2번은 에어컨, 3번은 뭐 이런 식으로 넣고, 업체도 뭐 애플,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거 넣고, 여기 실제로 어떤 업체가 뭘 만드는지 매핑해보고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보면은 조원석 교수가 왜 저렇게 테이블을 설계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이제 오랫동안 해온 개발이 많은 그런 경험자들은 그냥 이 모양만 봐도 이 안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갈지 머릿속에 다 이미지가 그려지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설계를 할 수 있지만, 이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고 개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직접 한번 데이터를 넣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에 프린트, 컨트롤 P죠. 세상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컨트롤 P로 출력을 합니다. 컨트롤 P를 누르시고 여기서 프린트 투 파일을 누릅니다. 저는 이렇게 프린트 투 파일로 나오는데, 윈도우즈에서는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 PDF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PDF를 선택해서 출력을 하세요. 그럼 출력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PDF를 출력을 하고, 여기 출력 위치랑 출력 파일명을 뭐 잘 정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챕터 3 이렇게 챕터 3다 PDF로 다운로드에다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DF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PDF 파일, 제가 과제로 ERD를 PDF로 출력해서 제출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PDF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